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4류위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4류위험부도 마찬가지 시작하기 전에 문제 유형 한번 훑고 지나가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위험 등급, 품명, 지정 수량 이런 것들 묻는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에는 온도를 여러분이 채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도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온도랑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사류를 인화성 액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각각에 가지는 인화점들이 있습니다. 몇 도씨 몇 도씨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인화점을 조금 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물을 때도 있고 인화점 범위 같은 거 요거들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증기 비중, 증기 밀도, 위험도를 계산한다. 자, 요거는 물질의 분자량을 알면은 우리가 증기 비중, 증기 밀도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연소 범위를 알면은 위험도까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연소 범위가 제시가 될 수도 있지만 제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도 계산하는 것까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동식물류류 분류가 있습니다. 동식물류류는 우리가 요오드 값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각각이 갖는 요오드 값의 기준, 그것도 이제 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은 반응식 연소 반응, 제조 반응. 연소 반응과 제조 반응 해서 양이 이제 적어요. 반응식이 별로 없다라는 소리죠. 반응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에 있던 1, 2, 3, 4번 이 앞쪽에서 거의 문제가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은 구조식을 그리는 그런 형태로 물어보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피를 계산하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류위험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공통적인 성질 몇 가지만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단 사류위험물은 대부분이 이제 기름 같은 거잖아요. 기름류들, 휘발유도 있고 정유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액체 비중을 따진다면 물보다 어떨까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물보다는 가벼울 것이다. 그래서 액체 비중은 1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기, 즉 증기 비중은 반대가 됩니다. 공기보다 증기들은 항상 아래로 가라앉아요. 무겁게 체류를 합니다. 그래서 증기 비중은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류위험물의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체로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수용성도 있지만요. 대부분 비수용성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물에 녹기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라고 했기 때문에 인화되기 쉽다. 그 정도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비수용성 부분부터 볼게요. 일단은 벤젠, 제일 처음에 나오기도 하고 내용도 우리가 좀 받을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인화점 몇 개만 우리 외울 거예요. 마이너스 11도씨. 요거 외울 겁니다. 마이너스 11도씨. 우리가 이따가 메틸알코올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메틸알코올의 인화점이 나오거든요. 그 메틸알코올의 인화점은 11도씨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11도씨고요. 벤젠은 마이너스 11도씨. 이거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메틸알코올은 우리 매 맞는 거. 요 회초리 있죠? 회초리를 매 맞는 때. 회초리가 어차피 일자로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곡선으로 생긴 회초리 이런 거는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11도씨. 요게 메틸알코올의 인화점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만 붙이면 뭐가 된다? 벤젠의 인화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벤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탄화수소라는 걸 이제 분류를 할 때 방향족 탄화수소에 불포화 탄화수로 들어가요. 이제 불포화 탄화수소라는 것들은 첨가 반응, 즉 이게 수소라든지 염소라든지 클로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할로제나들이 첨가되기도 하고 이런 반응이 원래 활발해요. 하지만 벤젠은 예외적으로 취한 반응이 더욱 활발합니다. 그래서 벤젠의 유도체들이 정말 많죠. 근데 벤젠이 꼭 첨가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는 첨가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니켈 촉매 있어야 되고 고온 있어야 되고 고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 첨가 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만들어지더라? 시클로헥산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벤젠이라는 거는 탄소 한 개당 수소가 한 개씩 결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끼리 연결해가지고 육각고리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이중결합과 단일결합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O라고 하나 그리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원래 한 개의 수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만약에 수소가 이렇게 첨가가 된다면
시클로헥산은 어떤 식으로 생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탄소 한 개당 수소가 요거 수소입니다. 그죠? 수소가 2개씩 이렇게 결합을 해요. 2개씩. 그래서 2개씩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수소 이렇게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시클로헥산은 그냥 육각 고리 모양 형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벤젠에다가 수소 첨가반이라 하면 뭐가 된다? 시클로헥산이 되겠다. 명칭 알아주시면 되고요. 화학식은 수소 개수의 2배씩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벤젠에서 또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벤젠에다가 만약에 질산 그리고 황산을 혼합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한다면 이 반응을 자체로 우리가 니트로화라는 반응이라고 부를 겁니다. 어떤 물질에 황산 넣고 질산 넣고 막 혼합시켜서 가열을 해요. 이 반응을 뭐라 그런다? 니트로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젠에서 이렇게 니트로화 반응 시켜서 니트로벤젠이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톨루엔에다가 이런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트리니트로톨루엔이 만들어집니다. 약간 명칭이 좀 다르죠. 왜 니트로톨루엔이 만들어지지 않고 트리니트로톨루엔이 만들어지는지, 그죠? 제법이 살짝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사실 이것도 뭐 트리니트로벤젠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질산 황산을 넣으면 니트로벤젠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톨루엔은 질산 황산 넣고 가열시켰을 때 트리니트로톨루엔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료로서 이제 만들 수 있는가 그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물어본다 이거예요. 니트로벤젠은 질산과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질산과 황산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원료에서 시작을 했는가 이렇게 거꾸로 묻는다면 여러분이 벤젠이다라고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니트로벤젠 해서 니트로라는 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니트로라는 작용기 NO2라고 씁니다. 그래서 벤젠골이 이 윗부분 있죠? 이 윗부분에 NO2가 이렇게 오면은 이게 바로 그냥 니트로벤젠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톨루엔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톨루엔. 자, 톨루엔도 인화점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영상 4도씨예요. 영상 4도씨. 벤젠과 톨루엔은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가져요. 지금 구조식 보시면 이거 NO2 잠깐 지울게요. 구조식 보시면 벤젠과 톨루엔은 사실 요거 CH3가 있다, 없다 그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한 성질을 가지기도 합니다. 인화점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쪽 4도씨 마이너스 11도씨를 갖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톨루엔의 구조식 정도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CH3가 벤젠골이 하나 들어온 걸 우리가 톨루엔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가솔린 한번 볼게요. 가솔린은 휘발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탄소수가 5개에서 9개까지 범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화점이 뭐 하나의 숫자다라고 보기보다는 범위가 정해져 있겠죠. 그죠? 탄소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솔린은 탄소 5개에서 9개까지 59,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인화점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20도씨까지를 인화점 범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낮은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낮은 숫자고 연소 범위 한번 보겠습니다. 연소 범위는 굉장히 좁아요. 보시면 1.4에서 7.6%예요. 우리가 아까 특수인함을 봤던 연소 범위들은요. 뭐 1.9에서 저쪽에 뭐 48%까지 2.5에서 뭐 38.5%까지 이렇게 넓은 범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가솔린은 1.4에서 7.6%. 굉장히 좁은 연소 범위를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일사천리 이렇게 아예 사다성어랑 비슷한 발음이기 때문에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단독으로 막 이걸 묻는다는 거는 별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초산 메틸, 초산 에틸은요. 인화점 순서 같은 거 고를 때 그런 식으로 끼워줬던 보기거든요. 그래서 초산 메틸은 마이너스 10도씨, 초산 에틸 하면은 마이너스 4도씨. 요거는 그냥 단독으로 하나하나 외우기보다는 그냥 직접 문제에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겠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초산 에틸은 보조 설명으로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웬만하면은 제가 무색이고 투명하고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거든요. 뭐 특이한 색깔이 있다거나
약간의 뭐 냄새가 특이하다거나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적혀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산에틸 같은 경우에 냄새가 좀 특이해요. 약간 달달한 딸기 향이 납니다. 딸기 향이 나고 색깔은 별로 특이한 점 없어요. 무색 투명한 액체이다. 연소 범위가 2.5에서 9.6%다. 어쨌든 이 딸기 향이라는 게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위험물에서 딸기 향이 나는 건 거의 없어요. 그 특징 중에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산에틸의 특징, 좀 향이 딸기 향이다. 이렇게 달달한 향이 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틸에틸 케톤은 그냥 화학식 정도 봐주시면 돼요. 메틸 앞에 있고요. 에틸 요 뒤에 있고 가운데에 CO라고 적혀 있는 게 케톤의 작용기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성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비수용성 정도 볼게요. 수용성 한번 볼게요. 자, 수용성으로 오시면요. 아세톤, 시아나수소, 그 다음에 뭐 피리딘 이렇게 있다라고 했죠. 근데 피리딘은 왜 빠졌냐면 그렇게 큰 특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졌습니다. 자, 아세톤 한번 볼게요. 아세톤은 화학식을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되고요. CH3, CH3,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거. 메틸에틸 케톤이랑 같은 CO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케톤이라고 읽는 겁니다. 톤자로 끝나잖아요. 그죠? 아세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나점 꼭 외워주세요. 마이너스 18도씨. 자, 제1석유류의 이제 이나점 범위는요, 21도씨 미만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하도 있고 영상도 있습니다. 이나점 마이너스 18도씨. 요거를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소프로필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소프로필을 산화시켜서 만든 것이다. 어쨌든 이 프로필, 프로판, 프로필렌 어쨌든 탄소가 다 3개짜리라는 소리고요. 여기서 얘를 뭐 산화시켰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오드 포름 반응이라고 있어요. 요오드 포름 반응. 실제로 요오드 포름 반응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한다라고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NaOH나 KOH 어쨌든 염기 물질이면 돼요. 이 염기 물질에다가 요오드를 넣고 잘 섞습니다. I2가 요오드 고체 상태예요. 잘 섞었더니 노란 색깔의 침전이 만들어지네요. 이 침전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요오드 포름 물질이 됩니다. 요오드 포름 물질 CHI3라고 섞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이 반응을 요오드 포름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오드 포름 반응할 수 있는 물질 해가지고 에탄올, 뭐 아세톤 이런 것들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에탄올, 아세톤은 요오드 포름 반응을 할 수가 있구나. 이 정도. 그래서 아세톤은 제가 아까 이나점 마이너스 18도씨 이걸 외우는 이유는요. 뭐 이나점 순서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나중에 뭐 시설 같은 거 배우면 옥외 저장소라고 있어요. 실외에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 시설이 있는데요. 옥외 저장소 시설은 제1석유류를 보관할 수는 있지만 제1석유류 중에서 이나점이 이렇게 마이너스 영하를 가지는 이나점은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세톤은 옥외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그런 거 연관지어서 알아두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시아나수소 한번 보겠습니다. 시아나수소는 그냥 요 설명을 가지고 어떤 물질인지 찾아주는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HCN이라는 화학식을 가지고요. 상온에서 무색, 이거는 뭐 별다른 특징이 없죠. 분자량이 27, 굉장히 작아요. 자, 분자량이 27, 요거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우리가 대부분 증기 비중이 1보다 커서 이 공기보다 무겁다라고 해서 증기가 이렇게 다 가라앉았어요. 사료들이. 근데 시아나수소는 분자량이 2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증기 비중을 계산하면은 이게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예외 상태가 되겠죠. 대부분 공기보다 이렇게 다 무겁다면서요. 근데 시아나수소는 예외로 너무 가벼워요. 분자량이 27밖에 안 돼서 공기보다 가볍다라는 거. 이거는 좀 예외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이나점은 아세톤과 똑같이 뭐 마이너스 18도씨고 끓는 점 26도씨 맹독성이 있다. 뭐 청산가리 이런 거 이제 제조할 때 시아나수소가 원료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맹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 보고 시아나수소구나 이 정도만 캐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문제 유형 1번 위험 등급 품명 지정수량 정의 묻는 것 중에서 만약에 위험 등급 2등급짜리에 해당하는 품명을 2가지 쓰시오. 사료는요 1등급은 1가지밖에 없고 2등급은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2등급에 있는 거는 두 가지를 모두 쓰셔야 되겠습니다. 품명을 쓰라고 했죠, 여러분? 물질명 쓰는 게 아니라 품명을 쓰는 거예요. 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제1석유랑 또 알코올류 해서 이 두 가지 정도로만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까지는 이 문제율 1번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 문제유형 1번과 관련해서 문제를 조금만 더 풀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